정오구역 뭐 사항을 좀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성근 후보께서 사정을 좀 잘 모르고 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있다. 개정 5구역의 주모 조합장은 자기의 성과급을 150억을 가져가겠다. 그 총회 안건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청산도 안 했는데 150억을 가져가는데 그 총회가 끝나고 나면 우선 50억을 가져가겠다. 저한테 민원이 빗발쳤어요. 그리고 과다한 설계비, 계약, 또 부풀리기 시공비, 이거 제가 재작년 국감에서 다 시공사들 설계 관계자들 불러서 시인받고 일부는 지금 이제 보상을 지금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았는데, 이 주모 조합장은 비단 5구역뿐만 아니고 지금 개정 7구역이라든지 다른 곳곳에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또 5구역은 계속 지금 지금 사업 시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성근 후보 쪽에서 밝힌 그걸 보니까 주영록 뭐 그 조합장 전 조합장과 지지 선언을 하는 그 사진을 올렸던데, 그거는 좀 너무 좀 지역 사정을 모르고 손잡은 거 아닙니까? 자, 일단 그 상당히 또 그 표현 자체가 정치적으로 너무 꼬아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손잡았다는 표현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일정을 보면 제가 일정을 잡지를 않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일정 팀에서 잡은데 제가 들어가는데, 조합과 관련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분들은 간담회라고 들어갔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대신에 저는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모 시위원장하고 반대편에 있는 서모 조합장하고는 이미 2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정 5구역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충분히 제가 답변 30초 30초 지났습니다. 네. 예. 아니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좋아요. 비공식적으로 좋은데, 예. 자, 사진을 이성근 후보 캠프에서 올려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올린 적이 지금 없습니다. 주모 조합장 때문에, 아니 제가 봤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주모 조합장 때문에 지금 피해와 고통을 받는 5구역 조합원이라든지 또 일부 조합, 다른 조합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마음도 좀 헤아려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언을 좀 드리면 올 하반기 국토부 국감 때는 개정 5구역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실은 지금 횡령죄, 도정법 위반, 뭐 많은 지금 수사 통해서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으면 구속이 돼야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만한 정도의 중죄를 저질린데도 불구하고 왜 버젓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일설에는요,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지금 답변할 모 정치권 답변. 인사가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인호 후보의 그런 뭐 조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미 저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세 번째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갈등 관계 속에서 누구 편들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쪽을 편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같은 인허가권을 가진 곳에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야만이 그런 일들이 재발 방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이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제도적 해결책이 뭔지부터 먼저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은요, 하여튼 그 손절하는 것이 좋고, 지금 사화구청장이 장소를 안 불려줘가지고 강서체육관에서 총회를 2번이나 개최했거든요. 그거는 저하고 일적 관계가 없으니까 불공정한 이 자리에서 것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하는 행태다. 그런 발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성건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최인호 후보께서는 오래전에부터 정치를 해오셨죠. 내가 노무현 대통령 예, 비서관부터 했으니까. 예, 그렇죠. 한 20년이 해운대에서도 넘었죠. 출마를 한 적이 있고 떨어져서 네. 갑자기 사하러 오셨어요. 그죠? 저는 예. 출마 준비를 2년 이상 아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 지역에서 내가 출마했다 2010 떨어지고 년도에 와서 경력이 있으니까 11 이쪽 년도에 첫 오셨 출마했거든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쪽 오셨잖아요. 근데 2016년도 20대 총선 당시에 우리 후보님 트위터에 보면 후원회장으로 조국 지금 현재 조국 네. 예, 그 후원회장으로 네.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좀 저는 뭐 그때 마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도 선거운동 중에 듣는 얘기들이 많아서 좀 드립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조국 가족 일가들이 입시 비리로 인해서 네. 그죠? 부인은 이미 다 대법원 재판까지 끝나서 징역 4년을 받았고 그리고 딸도 벌금 2천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1심이 끝나 있고 네. 당 대표인 본인은 그죠? 그 1심에서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을 후원 회장을 맡아서 도와줬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그러면서 지금 모든 그 조국 그 대표가 한국 사회 모든 문제를 검찰에게만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후원 회장을 맡았던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에 대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 당시 제가 2015년도에 당시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였습니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도 혁신위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께서 당시에 뭐 저를 괜찮게 반 거죠. 그래서 아마 제 후원회장 맡기 전에도 후원회장을 이미 하고 계셨는데 서로 이렇게 교환 그때 했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조국 교수나 또 그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건 제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다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저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뭐 옹호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만 현재-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예. 다만 이 조국 신당의 바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제가 거기에 질문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 질문에만 자, 답변을 그런- 드리면 네, 주도권 제- 이성건 후보에게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그게 정부 질문을 한 게 탓도 좀 아니고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국이라는 생각도 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일가족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잘못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재판 자, 결과 알겠습니다. 인정해야 된다. 자, 그렇게 그럼 말씀드리지 됐고요.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죠. 조금 더 유추를 하면. 자, 뭐, 그다음에 내가 그건 유권자들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단하시겠죠. 지금 우리 최인호 후보가 소속돼 있는 정당 이재명 대표님이 계신 정당 네. 참 공교롭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가가 몇 분이죠 원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가 4범이죠, 그죠? 뭐 검사 사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있죠. 음주운전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재판에 기소된 게 몇 건인 거 아시죠? 지금 재판 대장동 기소돼서 비리나 받는 게한 두세 건 백현동 비리나 되겠죠. 위례 신도시라든지 뭐 성남 FC라든지 이게 10여 건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관련된 주변 인물들은 이미 징역형이라든지 실형을 받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참 대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정당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는데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 변호사들을 공천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최인호 후보 예전에 이낙연 대표가 당에 계실 때 최인호 후보께서는 이낙연 대표의 캠프의 상암본부장 맡으셨고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까지 했던 어떤 면에서 최측근의 인물 아닙니까? 그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낙연 대표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재명은 인허가권자이자 사업 설계자로 민간 합작의 총체적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조금 기회를 좀 주시죠. 짧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삼선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당의 중진 의원이고 부산에서 당선된 삼선이면은 중앙당에 가서 목소리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앞으로 당 발전을 위해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 네, 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정치가 좀 서로를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구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정치 발전 민생을 위해서 성의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4구에는 부산 현대미술관, 을숙도 생태공원 및 문화회관 등 여러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또 관람객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의 문화시설에 비해 그 한계가 드러나는 실정입니다. 많은 관람객과 지역 주민들이 다시 찾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개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